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10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볼트 빼먹은 터널. 이게 고속도로에 78곳이나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 이 락볼트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게 넣어서 이렇게 시공한 다음 수억에서 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빼먹었을 시점이 세월호 사고 이후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커졌지만은, 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요, 대우건설, 삼성물산, 동부건설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일부에서는 이런 부실 시공을 감추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고 전에 미리 알려진 점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 락볼트라는 게 결국 이제 안반을 좀 고정시켜서 예. 붕괴 위험이 있는 걸 미리 막는 예. 그런 볼트겠죠. 예. 이 터널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예.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리하고 보강하고 이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이래 놓고는 뭐 통행료는 더 올려받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이니 참. 고속도로 지나갈 때 터널은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터널 안에서 밀리면 그거 참
불안하겠어요. 예.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민원 게시판인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인의 IP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보관해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450여만 명 전원의 IP 주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이 가운데 72건을 경찰에 수사협조 요구에 따라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자동 수집의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분들이 정부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걸 올리겠어요? 뭔가 불편한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또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신문고의 역할이 또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신문고에다 글을 올린 사람의 IP를 무단 수집해서 경찰에 제공까지 했다. 그래 놓고 간판은 국민권익위원회다. 언어 도단 아닌가요? 예. 신문고 두드리지 말란 얘기죠. 함부로. 예. 기가 막힙니다. 자, 사이버 망명을 부르고 있는 카카오톡 사찰설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카카오톡의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 오해와 진실 이런 제목인데요. 하루 55억 건이 오가는 카카오톡 메시지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일부 중범죄에 한해서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사후에 3일에서 7일치 대화 내용을 전달한다. 국내 가입자가 4천만 명인데 18개월 동안 감청은 147건이다. 서버에서도 대화 내용 모르게 이렇게 카카오톡이 앞으로 암호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들 카카오톡 계속 이용하면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갈아타는 기자들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처 갖고 있는 기자가 몇 있는데. 네, 조선일보. 텔레그램으로. 바뀐 기자들 몇 있던데. 카카오톡 계속 쓰지 뭐하러 문제 없다면서 조선일보. 왜 이래요 대체. 예. 정보 보고도 카카오톡으로 올리고요. 네. 예. 55억 건인데 조선일보 감시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중범죄에 한해서 영장을 제시할 때는 사후에 3일에서 7일치 대화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대체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집시법 위반이라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예. 그게 중범죄입니까?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그게 중범죄입니까? 참나. 조선일보의 쉴드 치는 거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예. 조선일보 기자들 이런 기사를 실 거면 자기들은 카카오톡 계속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서 이번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메신저 쓰나? 예.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 예. 제가 민동기 국장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에 알아봐라 이렇게 답변하겠죠. 미디어 오늘에 관한 모든 그 해명 또 답변은 홍보실로 일원화돼 있다. 항상 전화하면 그런답니다. 예.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 유무선 통신 요금을 2012년에 비해 40% 낮추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2012년에 제가 한 10만 원 냈거든요. 휴대전화 비용으로. 예. 앞으로는 6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이런 방안은 오는 20일에 개막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부산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여기서는 앞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 전권회의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하는군요. 비록 핵심 의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일제히 공격적인 통신요금 경감 대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요금 인하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야말로 통신요금 인하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이 종이 홍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에 이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등장하면서 디지털 소통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아직도 종이 인쇄물에 의존한 아날로그식 국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은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이 마련하는 인쇄물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은 대략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의원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곳당 연평균 1,200만 원 정도를 인쇄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국감 때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든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의정 보고서, 토론회, 세미나 자료 제작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 자료를 의정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다량 배포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의원 정수가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은 어림잡아 연 36억이란 예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쏟아내는 종이값 다시 계산해 보니까 연 80억에 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불필요한 그런 종이 낭비는 없어야 되겠지만 인쇄업체 관계자분들이 이 뉴스 보면 별로 반갑지 않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기사를 어디다 실었습니까? 서울신문이. 종이에 실었죠. 종이에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신문도 이런 아까운 종이 낭비보다는 디지털화를 좀 신속하게 서두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죠. 잠시 후 또 인터뷰도 예정돼 있는데 강원도 삼척 주민들이 어제 자체 실시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에서 원전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사전 투표자 5,236명을 포함해서 28,86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서 67.94%의 투표율을 기록했죠.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해서 85.6%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자, 삼척 지역의 그 유권자가 66,691명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가운데 42,488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6만여 명 중에 4만여 명이 유권자로 등록했다는 거죠.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에 육박합니다. 자, 근데 지난 지방선거 역시 사실상 원전 찬성이냐 반대냐 그 투표였습니다. 원전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자, 이번 투표는 정부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는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실시됐는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 원전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청취자들 입장에서 좀 숫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척의 유권자 6691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이제 투표한 사람이 28,868명이니까 약 47.57%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유권자 대비 이제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40.42%. 다만 이제 이게 민간이 주도한 투표였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자가 높았다.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33.3%가 투표를 해야 주민투표로서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 6만여 명 중에서 비율로 보더라도 40.42%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민투표로서의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한겨레 8면을 가보면은 원전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때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이게 있거든요.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는 떠나야 한다 하는 구역이요. 자, 근데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보다
3배나 먼 지역에서 오염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동아시아 방사능 물질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보고서를 보면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8시간 뒤 무려 90km 떨어진 경남 고성 지역에서 최대 대기 농도의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남 고성이 어디냐면요. 통영 그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한마디로 원전 사고가 난 가까운 지역보다는 예. 한 90km 떨어진 곳이 가장 오염이 심하다. 예. 이런 얘기군요. 가까운 곳은 뭐 안 떠나도 된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전의 피해 범위가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범위보다 더 훨씬 넓어진다. 넓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계절, 아침, 저녁 등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바람의 방향도 중요한 변수고요. 자, 이 기상 조건이 여러 가지로 반영된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8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3억을 들여서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말이죠. 보고서만 받아놓고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기상청입니다. 사고가 터져야 뭐 그때 가서 혼비백산하는 이런 구조. 참 국민들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파장 상당합니다. 경향신문은 3면을 털어서 이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1면 머릿기사기도 하고요. 자, 카드라 통신을 실은 보도가 언론 통제 논쟁의 상징처럼 돼버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모독을 운운하고 그렇게 해서 불쾌감을 내비치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고 존엄을 대하듯 대통령 심기경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지요. 자,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다. 산케이 지국장 기소가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려운 청와대 내부 경직된 분위기가 결국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권 일부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윗분 뜻을 받들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만큼 청와대 내부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두고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자신이 야당 대표 때에는 당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빗댄 온갖 욕설에 그런 그 연극을 보고도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다라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뭐 노가리, 개잡놈, 죽일놈, 불알값 이랬던 연극 아닙니까? 예, 이런 원색적인 욕설을 해야 용서를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 요즘 친박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박이 뭔가 응집을 하려고 해도 잘 응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기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주목됩니다. 노른자 위 당협으로 평가되는 서울 중구를 놓고 탤런트 심은하 씨 남편인 지상옥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금 새누리당에 있지요. 그리고 과거에 여기 지역구 터줏대감이었던 나경원 의원. 이 나경원 의원이 뭐 중구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에 있으니까요. 예, 지원하고 있는 인물. 이 지금 심은하의 사람과 나경원의 사람이 지금 중구에서 맞붙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심은하 씨 남편 지상옥 씨는 친박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비박입니다. 자, 친박 대 비박의 대결구도 지금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당협위원장이 되느냐. 이게 바로 친박과 비박의 어떤 현재 당내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늘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면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인수전 당시에 유력한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해서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은 강남 지역 땅을 싹쓸이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자인 삼성에게 불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흑색선전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 측의 금도를 넘는 무리한 처신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누구를 만난 거냐? 우리 안진걸의 을하차차를 진행하시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현대차가 접촉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인수할 경우 강남 땅의 대부분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여연대 측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라고 현대차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합니까? 10조 5,500억 써서 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따돌렸는데 말이죠. 뭐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가시려고 팔버둥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입찰가가 뭐 근소하게 차이가 나서 위험할 것 같으면 뭐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것을 밝혀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상대할 사람을 상대해야지.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무리한 이런 갑질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과 비교하면 본인들이 을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이죠. 삼성이 갑. 그래서 을을 대변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만나가지고 우린 을이니 을의 입장을 대변해달라. 뭐 그런 의미였는지. 근데 낙찰 결과는 현대차가 갑 중에 갑이었죠. 그렇죠.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 동향을 발표하죠. 뭐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15주 연속, 전세가는 22주 연속 상승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매매 가격 상승세 지표는요.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탕,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표시된 상승률이어서 신뢰감을 더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해봤더니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설명하면 복잡할 어떤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자, 사실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가격은 떨어졌는데 도리어 올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감정원. 예. 신뢰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정부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통계 참고는 하시되 이 정확하다. 또 이렇게 믿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도 주목되는데요. 유사시 해병대원들을 북한에 상륙시킬 혹은 적국에 상륙시킬 돌격 장갑차의 보호 장비가 기관총에 뚫릴 만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의 국산 개발에 실패한 데다 미국을 통한 수입도 여의치 않아서 전력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실렸습니다. 한국일보 11면을 보면요. 공군의 고학력자가 대거 몰리면서 원하는 시기에 공군 입대를 하려면 인서울이 가능한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른바 스카이대로 불리는 서울 고려 연세대 출신 공군 입대자 비중 최고 33%까지 기록을 한 셈인데요. 예. 이 같은 공군의 학벌화 현상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군 모집 분야별 합격선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군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안전하고 편한 군대라는 입소문이 퍼진 데다 복무 기간이 24개월이어서 육군과 불과 3개월 차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육군 내에 잇따른 사고가 더해지면서 2010년 2.5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6.78대 1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갈 만한 성적을 갖춘 그런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선발이 된다는 거죠. 예. 군대 앞으로 다 시험 봐서 뽑으면 되겠네요. 성적 안 되는 사람들은 군대 못 오게 하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집안 환경도 좋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욕나는 건 옛날 얘기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인데요. 자, 뭐 그렇다면 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고위층들 또 이른바 사회의 어떤 그런 갑층들의 자녀들 군입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을 보면 말이죠.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 계열사 임원 2명 가운데 1명은 소위 서울 고려연세대 스카이 출신이거나 유학파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벌닷컴 자료가 그런데요. 201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기업 10개사 임원 2,483명 가운데 최종 출신학교 기준으로 스카이가 594명으로 전체 23.9%를 차지했고요. 해외 대학 출신 임원도 22.6%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이와 유학파 출신이 전체 절반에 달했는데요. 부산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북대가 100명 이상의 임원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전문대 출신은 8명, 고졸 출신은 11명에 그쳤습니다.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등 주요한 대기업 대표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면에 실린 기사인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할까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서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말이죠. 예. 그럼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성인 부모에게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런 잘못된 그런 개념화, 사랑이란 단어의 개념화, 이런 뜻풀이를 독단적으로 바꾼 사람이 있으니 바로 국립국어원장이라는 겁니다. 민현식 원장 주도 아래서 사랑의 뜻풀이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우 정의당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일부 종교의 민원에 휘둘려서 국제적 흐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가 이 사랑이란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규정을 지어야 이렇게 혼란이 없다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계의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사랑이란 개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이 없는 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3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전병헌 의원.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 야당에 대한 견제가 주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명한 야당이
무조건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무가내식으로 뒷자리를 잡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강력한 견제가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와 협력이 여야의 균등한 힘을 갖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야당은 당연히 기백 있는 견제력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런 결기와 기백을 가진 그런 견제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여당을 상대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보다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이끌게 되고 관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만들어야. 그러나 국정원 선거 부정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2014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 경선 연설에서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부 여당이 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행동과 헌신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목요일 당선된 우윤근 원내대표. 그도 강한 야당을 말하는데. 저는 130명의 계파입니다. 우윤근이는 계파가 없습니다.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